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규정 중 사용권 자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용자는 단기 리스나 소액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리스 부채의 측정 금액은 사용권 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별도 심화 강의에서 다루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 부채를 제외한 사용권 자산의 구성 요소와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리스용자의 회계 처리의 기초가 되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구성 요소 중 사용권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기준서의 규정과 사례를 통해 리스 기준의 이해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116호 문단 24에서는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중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금액, 리스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리고 리스용자가 부담하는 기초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 원가 추정치입니다. 별도의 심화 강의에서 다루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권 자산은 리스 계약에 의해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으로 그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는 리스 부채의 측정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권 자산의 원가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리스료란 제1116호 용어의 정의에 기술한 리스료로 리스용자가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하는 리스료와 동일합니다. 리스 개시일 전에 리스용자는 다양한 금액을 지출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 제공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리스 제공자에게 변제받을 수도 있고 해당 기초자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사용권 자산에 포함되는 성급 리스료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 개시일 이전에 리스용자가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나 이는 사용권 자산을 구성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해야 하는 성급 리스료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권 자산에 포함되는 성급 리스료에는 리스 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의미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기초자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 사용 전에 지급하는 금액이 성급 리스료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초자산 사용권을 받는 리스용자가 개시일 이전에 지급하는데 그 일부가 성급 리스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기초로 한 약정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고 이에 대해 리스 기간 중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면 이는 리스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즉, 이러한 약정에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 전에 리스료 지급 의무를 일부나 전부 이행하고 기초자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얻는 것입니다. 성급 리스료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기간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리스 개시일 전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의 일부는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이 계약에서 리스 개시일 현재 임차 보증금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성급 리스료에 해당하므로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됩니다. 한편 임차 보증금의 현재 가치로 측정된 금액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 이전에 리스 제공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이 금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리스 인센티브란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 이용자의 원가를 리스 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물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준다면 이 금액도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초 자산을 개량하는 데 지출한 금액을 리스 제공자가 변제해 주었다면 우선 그 금액이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기초 자산을 본인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량하였고 개량 비용을 리스 제공자가 변제해 준 경우, 예를 들어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 기간 종료와 함께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러한 비용은 리스 이용자의 맞춤 원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리스 제공자가 지급한 비용은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의 성격이 해당 리스 이용자에게만 맞춤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 자체를 개량하여 그 효익이 리스 제공자에게도 귀속된다면 이는 리스 제공자의 자산에 대한 개량 원가를 리스 이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리스 이용자가 받은 금액은 리스 인센티브로 볼 수 없습니다. 제1116호에서 규정하는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 리스 개시일 전에 리스 제공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은 사용권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리스 부채를 측정할 때 지급할 리스료에서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 개시일 이전에 리스 이용자는 해당 기초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금액이 성금 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즉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지출하여 개량하거나 건설한 자산이 리스 기간 동안 해당 리스 이용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고객 맞춤 원가라면 그 금액은 사용권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 개시일 이전의 필요에 따라 해당 리스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건설하거나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그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와 관련되는 원가에는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권 자산의 측정치에 포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 이용자가 지출하여 개량하거나 건설한 자산이 기초자산 자체의 개량으로 리스 제공자에게도 그 효익이 귀속된다면 이는 성금 리스료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원가는 리스 이용자가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같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원가를 사용권 자산과는 별도의 자산, 예를 들면 리스 개량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리스 개시일 전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권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합니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 체결의 증분 원가로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건설 또는 설계와 관련하여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사용권 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원가에 포함하며 리스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원가는 다른 기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 자체 또는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 데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를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복구 충당 부채 금액만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리스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특정한 기간에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권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기간에 부담하는 원가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해당 원가에 대한 의무의 인식 및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 해당 부담 원가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치로 포함합니다. 그 금액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매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스이용자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성금 리수료,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기초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 원가 추정치로 구성되는 사용권 자산을 리스 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사용권 자산의 분류에 따라 후속 측정이 달라집니다. 사용권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 기준은 대표적으로 제1016호 유형자산과 제1040호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기업이 사용권 자산의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 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인 경우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 자산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사용권 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 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선택사항인 반면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 자산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기업의 측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